로봇 산업도 ETF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 4개나 있고요. 일본이 최대 강국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방위산업 섹터에다 투자하는 건 앞으로 3, 4년, 5년까지는 충분히 유효한 투자다. 지금 스마트팜 관련돼서는 전 세계 1등 이스라엘, 3위 안에 한국이 들어요. 너무 실망해서 떠나지 마십시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아까 예. 정말 그 지금 터널에 네. 초입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네. 정말 그 금리가 정말 내려가는 신호까지 완전히 파악하고 네. 사기 시작하면 네. 늦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거는 뭐 언제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리스크와 리턴이 비례하는 거잖아요. 사실 시장 진입할 때 리스크도 없으면서 안전한 데 들어갔는데 수익도 많다? 저거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도 하고 싶어요. 또 많이 늦을까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땠냐가 문제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그 결정을 좀 하는 거죠. 진입 시기 같은 경우. 만약에 정말 본대로 변화가 온다면 기본적으로는 잘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그런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만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앞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참아야 하는 구간이 주어지겠죠. 대상만 잘 골랐다면. 그래서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종목 투자는 투자에서 맨 마지막에 해야 한다.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한 뒤에 개별 종목을 가야 되고 개별 종목부터 선택을 했다가는 잘못될 경우 지금 진입을 너무 일찍 했어요. 그러면 종목인 경우는 대가를 아주 처참하게 치를 수 있어요. 업종인 경우는 버티면 좀 됩니다. 그런데 종목은 그렇구나.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업종이라는 건 이제 ETF나 이런 업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죠. 개인이 성공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네. 처음에는 그 개별 종목보다는 이런 인덱스 투자, 대표적인 게 ETF니까 그런 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종 투자, 섹터를 투자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개별 종목으로 가야 한다. 다만 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인덱스를 사야 할 때가 있고 개별 종목을 사야 할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침투율에 의해서. 그죠? 대중화율이 아주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한 20%대 이상 넘어가서 30%대 가까이 갈 때는 종목을 사야 하거든요. 기술도. 네. 그럼 그럴 때는 내가 처음부터 종목을 사야 할 기술을 택하지 말고 인덱스를 사도 되는 기술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성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질문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 잘 판단해가지고 리스크 하더라도 일찍 들어가는 사람만 수익 내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로서는 그런 면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는 거라면 그 시기를 맞추는 거에 의한 그런 손실률과 그런 상승률의 폭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금리에 의한 전환이 피벗이 일어나지 않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업종 자체가 과거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업종들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금리에 의한 할인을 왜냐하면 앞에 성장한 업종은 이미 가격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 가격이 정당화되지 못하니까 네. 다시 정당화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에서 4% 금리로 보면 아마존의 예전 최고 가격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게 시장의 지금 설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건 이전에 이미 좋았던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좋아지는 업종은 이제 이 금리에서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혜택이 있을 뿐 손해가 있지는 않죠. 그 약간 그 개발도상국에서 예. 금리 높이더라도 예. 그 성장률이 더 높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도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기업의 어떤 값을 치렀을 때 이미 그 금리는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게 또 볼 수 지금 4%까지 올렸는데 이 상황에서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은 이 금리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땡큐. 그러나 유지돼도 더 할인될 필요는 없죠. 네. 그죠? 그럼 그런 걸 찾는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 눈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렌즈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가만히 있는데 변화시키는 기술을 찾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세상이 변하니까 변하는 세상에 성장할 섹터들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 판단해야죠.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릴 거는 한 3가지 정도예요.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회사 세미나 오시면 설명드릴 거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변화 중에 지금 제일 모두가 동의하는 거 탈세계와 블록화 이런 변화. 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탈세계와 블록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섹터를 찾으려면 탈세계화되고 블록화되면 반드시 밸류체인의 재편으로 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생산의 그런 조직이 다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밸류체인의 개편으로 가는 그 현상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두 가지가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밸류체인의 변경은 사실은 광범위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방향인데 미국이 내놓은 그런 그 법 두 개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최근에 내놓은 바이든에 의해서 지원법이 나온 게 첫 번째가 반도체 관련된 칩스 액트라는 거죠. 두 번째가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두 개가 말하는 그 업종은 이 앞으로를 지배할 중요한 밸류에이션 개편, 그러니까 생산에 관련된 변화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그 밸류체인 변화에 있어서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미국이 딴지를 중국을 막고 있는 그 출처를 다 보세요. 다 반도체에 관련돼서요. 반도체는 아주 싹을 잘라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추정해서도 거래를 끊을 수 있는 법을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변하는 밸류체인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반도체 투자를 봐야 되고 이 반도체를 투자할 때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밸류체인이 변경되면 변화무쌍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요번 코로나 때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있잖아요. 전기차로 가면 자동차용 반도체가 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의 기업의 위상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향후 밸류체인이 변경될 때 반도체의 어떤 반도체 분야가 커질지는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 거죠. 당연히 인공지능 반도체는 잘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섹터에다 투자하는 투자를 이제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세요. 이거하고는 다른 논리예요. 예. 그리고 충분히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거 오케이. TSMC를 사는 거 오케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숙한 산업이긴 하니까. 하지만 앞으로 반도체가 어떤 분화를 일으킬지, 어떤 반도체 분야가 더 커질지, 그 다음에 밸류체인 변경에 의해서 반도체 부품주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광범위하게 투자하려면 반도체 섹터에다 투자하는 게 좋다. 미국 반도체 보면 SMH나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 이 밸류체인 변경은 반드시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앞부분에 설명드린 비용이 중복 투자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앞으로 2, 3년간 금리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높은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밸류체인 변경에 의해서 이런 중복 투자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결은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찾는 건데 비용을 낮추는 방법 중에 가장 지금 많이 선택되고 있는 게 로봇 산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로봇 산업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원래 로봇 관련된 매수 그러니까 가장 소비가 높은 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들이었어요. 네. 제조해야 되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과 그 반도체 로봇 산업은 세상의 변화하는 투자에 속한다. 로봇 산업도 ETF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 4개나 있고요. 그래요? 네네. 그 중에 뭐 일본 로봇 강국은 한국도 강국인데 일본이 최대 강국입니다. 그래서 일본 로봇 회사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ETF가 있고 BOTG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로봇으로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아러비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신냉전, 자원민족주의, 패권 전쟁 이게 앞으로 이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독일도 방위비를 2%확 올려요. 그러니까 GDP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줄여왔거든요. 지금 아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토 가입국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이건 전체적으로 방위비 증강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 방위산업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뭐 보잉도 방위산업체거든요. 뭐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한국을 포함해서 방위산업 섹터에다 투자하는 건 앞으로 3, 4년, 5년까지는 충분히 유효한 투자다라는 거고 가능하면 한국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주 부재 장세였죠. 작년도에는 너무 유동성이 막 대형주들이 너무 상장되면서 그 자기들끼리
팔아야 되는 상황 때문에 대형주 부재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하락할 때 대형주가 워낙 집중적으로 타겟을 맞았기 때문에 대형주가 부재할 때는 누구나 거래한 사람은 중소형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종목 장세입니다. 기본적으로 테마 장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봇, 그 다음에 방위산업, 이게 테마로 움직였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을 투자할 때는 잘 봐야 하겠죠. 상당 부분 지금 시기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겠지만 그걸 따져야 되겠죠. 이런 거를 좀 덜 걱정할 수 있는 게 미국 방위산업주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방위산업에서 인기 있는 나라인 것처럼 미국은 전 세계에 인기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외교의 많은 부분이 미국의 우방들에게 지금 전부 무기 팔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방위산업주들을 또 이것도 그 ETF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 왜 신재생으로 가야 되느냐? 그 이대로 가면 다 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 얘긴즉슨 우리가 엄청나게 수고를 들이고 희생을 해서 이 속도를 멈추기 전까지는 자연재해는 계속 늘어난다. 그럼 자연재해가 늘어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다 하지만 가장 피해를 입는 영역은 농산물 쪽이에요. 농산물이 피해를 입는데 그 농산물 피해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뭐냐면 예상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안 나오거나 예상량을 못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럼 농산물 생산, 그러니까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예상대로 원래 생각했던 대로 맞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재해, 이런 너무나 자연재해가 많이 터지는 세상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된 물량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기술에서 찾았는데 그게 스마트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재해나 이런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스마트팜 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네. 스마트팜이란 건 아시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에 지금 이런 서울의 아주 중심부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재배하는 빌딩인 거예요. 네. 그럼 자연재해가 와도 그게 스마트팜이구나. 예, 빛을 쬐고 네. 물을 주고 이게 전부 인공지능화 돼 있어요. 그냥 여담으로 전 세계에서 제가 이제 스마트팜 관심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회사 중에 존 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농장 예, 기계 만드는. 네, 그렇죠. 네. 그 회사가 이 세상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실행한 거죠. 왜냐하면 그 넓은 땅에 트랙터는 자율주행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도로를 다르니까 완전 자율주행하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3단계까지 먹고 갔잖아요. 존 디어는 완전 자율주행까지 갔죠. 뭐 별거 다 있어요. 스마트팜 회사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영상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열매를 딸 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빛을 쏴서 얘가 얼마큼 익었는지. 그리고 옆에를 손 건들지 않고 얘를 탁 따는 로봇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로봇 회사 많아요. 드론을 날아다니면서 로봇팔로 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정보가 네.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현장보다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그런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가 제일 좋아요. 아, 재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산량이 뚝 떨어져서 값이 폭등하는 일을 막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금 스마트팜 관련돼서는 전 세계 1등 이스라엘, 뭐 3위 안에 한국이 들어요. 그래요? 대회에서 계속 1등하고 있죠. 요즘. 그런 스마트팜 걸 대회에서. 대단하구나.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치명적으로 당한 이유는 환경 문제를 생각하느라 천연가스나 그다음 원유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러시아죠. 너무 의존돼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은 올해 내년에 걸쳐서 절치부심 에너지 독립을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에너지 독립을 하는데 과연 화석 연료로 독립하려고 하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는 다 인프라 산업이에요.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다 그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굉장히 좋은 투자다. 계속 커질 거다. 미국도 커지고 유럽도 커지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유럽이 또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너무 몇 년간 계속 신재생으로 달렸더니 자기네들한테는 그 화석 연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동시에 그 옛날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또 가져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원자력은 신재생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우기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원자력은 신재생이야. 왜냐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거든.
화석 연료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나쁜 것도 있지만 얘는 돈이 덜 들어간 상태, 효율이 높은 상태. 네. 그러면서 신재생처럼 비용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 딱 중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두,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다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다시 좀 재개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다 못하겠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미국도. 왜냐하면 아직 신재생으로 완전히 전환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산업, 화석연료에 관련된 인프라도 어느 정도는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주에 대한 그 워렌 버핏의 투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에 하나는 전력망 관련된 글로벌 전력망. 이거는 이제 이 앞에 말한 모든 에너지들이 다 연결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력이 어디는 풍성하고 어디는 없는데 그다음에 어디는 전력을 일으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미국만 보면 많이 사용하는 곳이 생산에 더 돈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서부 동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중부는 사막 지역 같은데 뭐 라스베가스 막 이런 데들은 막 풍력부터 시작해서 태양광부터 엄청 단가를 낮게 생산할 수 있는데 사용량이 적어가지고 다 버리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싸게 생산한 거를 보관해서 운송해가지고 많이 쓰는 데서 쓸 수 있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보관하고 운송하는 기술. 이게 전력망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ESS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수소로 인한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겠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 글로벌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섹터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섹터 ETF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타이밍을 따져서 이게 금리가 반전될 거냐 말 거냐 변화가 있을 거냐 말 거냐 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지금은 2023년은 급격한 변화의 이전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은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와, 대표님 처음에 그 매크로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섹터에서 개별 종목까지 와, 이게 너무 좋았던 게 그 요즘에 너무 이슈가 많고 또 복잡해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너무 많고 주식만 하다가 갑자기 채권 나오니까 또 채권은 뭐지 또 막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뭐 크레딧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또 뭐지 또 들여다보게 되고 그게 또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막 세계적으로도 터지니까 너무 복잡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한 큐에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러네요. 렌즈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입니다. 예, 대표님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좋은 내용 많이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틀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유, 드려야 되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력할지 몰랐고 뭐 여러 가지 면들에 죄송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도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드려 왔어요. 지금도 계속 그랬던 거니까 뭐 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서는 아니지만 늘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실망해서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위기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오랫동안 견딘 사람들이 열매가 돌아올 때 시장에 없다는 거. 대부분 다 마지막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지쳐서 혹은 또 너무 빨리 이제 극단적으로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레버리지를 쓰거나 이래서 그냥 견딜 수 없게 되면서 다 정리하고 나가버리는 상처만 남은 그런 것들이 갈기가 쉬워서 너무 어려운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터널의 거의 끝에 와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갔던 흐름을 적어도 되돌리는 흐름이 일정 부분은 나타나는 거죠. 그때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내려놓고 정리하시지 말고 뭐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갖고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셨다면 뭐 좋은 것들을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런 거라면 시기적으로 이 모든 거를 다시 바라보고 재편하는 작업은 좀 조금만 더 기다렸다 하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매번 자꾸 갈아타면서 계속 이제 열매를 따지는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유튜브 방송들이 좋은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를 보고 이제 막 진입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주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는 금융시장은 지나간 30년이 좀 이제 앞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최소한 몇 년간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제대로 순응하고 그 변화를 앞서가는 기업들을 찾는 게 또 투자의 재미고 그거에는 굉장히 좋은 또 대가를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기대감으로 그래서 뭐 어떤 게 좋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먼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체크해 보겠다, 읽어 보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주도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결국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힘을 내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저는 이런 말씀이고 힘내십시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머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